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සතෝව අස්ස සති සතෝ 건질건질한데 더 공부하라고 하신 부분과 회장님이 답을 했는데 기억 안 난다고 한 부분이 뭔가요?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누군가 그 어떤 아주 위트 있는 그 말을 했던 그 처사가 하나 있어요. 거사가. 오따만 스님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오따만 스님한테 해준 얘기예요. 지옥의 존재들이 고통스러워 하는데, 지옥에는 고통밖에 없다고 하는데, 고통밖에 없으면 그게 고통인지 어떻게 하냐고. 행복을 한 번도 경험해 못 해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고통이라고 하냐, 그거야. 비교 대상이 없는데. 그 비교 대상에 대한 얘기였어요, 비교 대상. 그러니까 내가 한 소식을 했어, 예를 들어서. 한 소식을 했어도 그게 한 소식인지 한 소식이 아닌지 어떻게 아냐, 그거야. 뭔가 두드러지게 비교되는 것이 있으니까는 체험되는 게 다르다게 보이니까는 견해도 바뀌어지는 것이고, 비교 대상이 없으면은 둘 중에 하나겠죠. 완전히 깨닫거나 완전히 깨닫지 못하거나. 근데 부처님은 수행하면은 번뇌가 있어도 점진적으로 수행해서 점진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선생님,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계속 그 알고 하는 것이 그 이제 그 생각, 전체를 생각이라고 봤을 때 생각이 멈추는 지경까지 가는 거, 그렇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 이제 그거는 이제 수행 교리 중에도 뭐 상수멸점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스님 법문하신 내용 중에 그게 딱 기억이 나요, 지금. 삼바 축제에서도. 예. 네, 삼바 축제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면, 그게 진정한 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때의 그 삼바 축제의 비유를 하셨지만, 내가 생각이 계속 일어나도 그걸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면, 그거는 이제 그 고요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 비어있다고 할 수도 있고, 공이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자하고 후자 사이에, 그러니까 생각이 멈췄다고 할 때, 혹은 그 느낌과 생각이 멸했다고 할 때, 그거는 어떻게 연관이? 그러니까 멈춘다라고 하는 거, 제가 비유를 그걸 많이 들죠. 빠른 속도로 가는 그 전투기 그 비행기가 있어요. 비행기 속도가 엄청 빠르죠. 그 비행기를 멈추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멈추겠어요? 그렇죠. 그 비행기하고 똑같은 속도로 따라가면 멈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도 알아차림의 속도가 어쨌든 알아차림이나 생각이나 다 마음의 작용이죠. 이퀄 뭘 알 수 있다는 거, 뭐가 전제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속도가 똑같다는 거죠. 그 대상으로 보면은 멈추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리고 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공이라는 그 얘기, 비어 있다라는 것, 공. 테라와다에서는 이제 그 공을 뭘 가지고 비어 있냐라고 하면은 번뇌가 비어 있다라고 하는 걸 공이라고 해요. 그냥 막연하게 공, 이게 아니라 번뇌가 일하지 않는 것을 공이라고 한다. 생각이 일어나도 어쨌든 그 생각을 토대로 해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가를 토대로 해서 번뇌가 이렇게 싹이 자라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면은 거기서 싹이 자랄 수 있는 그게 환경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비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두 가지는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같지는 않죠. 상수멸이 더 하이라이트 하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잠깐 그 이해가 그림에서 잠깐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만약에 전투기에 비유를 하면 예. 생각이 빠르게 움직이는 만큼 나의 알아차림도 빠르게 쫓아가면 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둘이 이미 속도가 똑같아요. 네. 근데 멈춘다라는 의미는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이제 예.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자유롭게 말씀. 네. 그러니까 인간은 언어로 사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에 간단히 말하면 인간의 기억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적인 기억과 비언어적인 기억이 있는데 피토그래피처럼. 예,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언어로 이루어지는 세계의 영역이고 이 비언어적인 영역은 우리가 모든 동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체로서의 영역. 그러니까 아까 자연에 들어가면 느끼는 그 느낌은 언어적인 세계의 느낌이 아니고 비언어적인, 그러니까 생각이 멈춘 상태는 생각과 생각이 아닌 세계를 나누었을 때 생각이 아닌 세계의 느낌인 거죠. 제 짧은 견해로는 그 생각이 아닌 세계의 느낌에는 비언어적인 것도 없고 언어적인 것도 없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생각이 아닌 것이 생명체의 세계고 비언어적인 세계다. 그러면 그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언어적인 사고가 없는 그것만 없다. 예. 그렇게 체험을 하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랄까 일종의 현실적인 접근, 과학에 입각한 일종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우리 거사님이 말씀하신 거를 토대로 이게 제가 이해한 대로 종합을 해보면은 우리가 여기에 언어적인 걸로 관념을 붙여서 꽃이라고 하지만 그 언어적인 것이 안 붙는 상태도 있다는 거죠. 꽃이 없는, 아니 꽃이라는 그 언어적인 것만 없는, 그러니까 자연적인. 그러니까 생각이 멈췄다고 해도 이거 자체가 사라지진 않는다 그거죠. 그림이.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그 그림이 그냥 그 언어적인 사고가 아니라 그 생명체적인 그 사고, 그냥 단지 그 그림. 그 그림이 어떤 느낌이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거는 긴장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생각이 없는 상태는 긴장해서 약간 좀 릴렉스된 상태가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번뇌와 괴로움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반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을 잠시 멈춘 상태, 그러니까 생명체 상태에 잠시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때는 약간 긴장이 풀어지는 상태를 체험할 수 있는 거고 이쪽은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 생각이 멈춘 상태와 유사한 거 아닌가? 그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마타적으로 그렇게 멈출 수가 있기도 하고요. 통찰해서 멈추는 거는 이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죠. 멈췄다라는 것은 무엇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죠? 일어났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어남이 있기 때문에 멈춤이 있는 거죠. 근데 일어남이 없으면 멈춤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나요? 일어남이 만약에 없어. 일어남 자체가 없어. 그럼 멈췄다는 것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멈춤이 있다. 그런 멸이 있다. 그러니까 생성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멸을 논할 필요도 없는 멸을 이제 수행에서는 추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목표인 것이고. 제가 브라질 삼바를 3년 동안 본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브라질 유학하셨군요. 제가 그 뉴스에서 매일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브라질 삼바 현장을 뭐 안 가본 데 없이 제일 가봤는데 예. 브라질 삼바는 지금 말씀하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멈출 수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가서 보면 아무런 욕구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아, 앞에 여자가 거의 누드로 막 춤을 추고 있지만 나는 일을 하러 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브라질 사람들은 거기에 몰입을 해서 막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브라질 삼바 끝나고 나면 몇 달 뒤에 뭐 임신과 낙태가 많이 일어나요. 거기에 대한민국, 코리아에 콘돔이 많이 수출됐었는데 브라질 사람들의 그 하층 사람들은 뒤에 가서 뭔가를 풀지도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전혀 접근하지도 않거든요. 그럼 생각이 없는 것일까? 브라질 사람들이 있고 한국 사람들이 없는 것일까? 생각하고 좀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제가 예시를 이제 브라질 삼바를 들으면 안 되겠네요. 2002 월드컵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앞에 그 2002 월드컵이든 삼바 축제는 그게 아니라 형형색색의 그 대상들이 나를 내 마음을 이렇게 끌어당긴다는 거죠. 근데 그런 끌어당기는 현상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롭다면 그것이 진정한 멈춤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지는. 제가 삼바 축제를 언제 가봤겠어요. 잘 모르죠, 저도. 네, 지금에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불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라는 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 과거에 대한 후회라든지 미래에 대한 불안 이거 말고 현재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 사실 여기 마하보디설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번뇌가 좀 많이 가라앉고 있고 기분도 참 좋고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제 여기 오기로 3주 전에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오게 됐는데 만약에 이제 제 개인적인 일은 따로 있지만 이 상황을 비교 드리면 과거에 결정을 해서 3주 동안 해서 여기 오게 됐을 때 근데 와봤더니 생각보다 막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서 여기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후회가 될 수도 있을 테고 내일 남산에 가기로 했는데 다리를 졸고 계신 분도 있고 내일 뭐 끝난 다음에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를 제때 탈 수 있을까 뭐 기차 이런 불안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하지만 지금 현재라는 것이 과거의 그 결정과 거기에 대한 후회가 될 수도 있고 내일 벌어질지도 모르는 불안을 떨친 상태에서 내가 과연 지금 제대로 선택해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뭔가 지금 하고 있는데 뻔히 내가 지금 있는 게 과거에 결정했던 게 오늘 이 자리에서 힘든 상태로 올 거라는 걸 알았고 또 뭔가를 정하면 내일 힘들 게 뻔히 알면서도 미래는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내가 잘 해야 된다는 게 과연 과거와 미래를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 지금 여기라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만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이 좀 부전히 들거든요.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현재에 집중하지 마시고 과거와 미래를 받아들이면서 현재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가드를 타부시하지 마시고 말장난이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일상에서 살다 보면은 어떻게 사실 지금 내가 이거 꽃이라고 불렀잖아요. 우리가 이 꽃이라고 하잖아요. 이 꽃이라고 부르는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과거의 생각이잖아요. 과거의 생각이 지금 현재 발동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죠. 그 일어남 자체를 완전히 멈춘다라고 하는 건 조금 되게 고퀄리티한 부분이에요. 수행은 좀 오래 해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멈춘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은 그냥 그렇게 멈추고 나면은 그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또 그게 있거든요. 그런 상태가. 그냥 꽃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철 스님이 말씀하셨나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근데 중간에서는 산이 아니었고 물이 아니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 또 어떻게 된다고?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맨 마지막. 이렇게까지 가야 하는 게 이제 수행이죠. 근데 수행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처음도 사실 안 돼요. 일상에서 싸띠 두는데 왜
딱지 끊기고 그 뭐야 운전하면서 사티를 뒀는데 신호등도 못 봐가지고 뭐야 그 뭐지 신호 위반해가지고 딱지 끊고 그런다는 거죠. 또 너무 사티를 두려고 하니까 일상에 집중이 안 되고 일에 어떤 그 생활에서 일을 하면서 살잖아요.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데 직장 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면서까지 수행을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아직 마음의 힘이 두 개를 병행할 수 있을 게 안 되면 일단 내가 해야 하는 거는 하셔요. 근데 이제 어떤 수행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왔을 때 여기서 이제 수행을 하시고 안 그러면 이 고리를 언제 끊겠어요? 계속해서 한쪽의 가속도만 계속 나게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끊으려고 마음 먹고 끊는 노력을 하면은 그 고리가 점점점 속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줄어드는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줄어들고 나서 완전히 멈추고 나서는 그 과거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그냥 가들의 역할로만 남아요. 그게 싹 사라진다, 뭐 없어진다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번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들, 과거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 얘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야들은 없어지는 말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토대로 해서 일어나는 그 번뇌.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들이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얘기 통하면서 이렇게 나오지만은 실전에서 실시간으로 막 그 사람 부딪히는 데는 그거 아무 생각 없이 살거든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과거의 습대로 살잖아요. 근데 수행을 하면은 그렇게 과거의 습대 살지 않고 알아차리면서도 현재를 보면서도 과거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도 같이 볼 수 있어요. 그것들을 타부시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진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스님, 제가 그 스님이 그 표현을 했을 때, 그 다음 경행대에서 경행을 하시다가 밤에 그 미얀마 시내를 볼 때 그 화려한 불빛의 시내와 텅 비어 있음을 같이 볼 수 있다. 그리고 브라질 삼바 축제도 마찬가지. 브라질 삼바 축제의 그 화려함 속에서도 텅 비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건 제 이해는 두 분 가사님 말씀한 거하고도 제가 수행하면서 좀 생각해보는 부분인데 저는 체험으로 일단 경험을 하고 싶은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사유는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명색에 대한 부분이고 이름을 붙이면 우리는 관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태어났는데 그리고 배워진 관념, 여러 가지 형태의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명색은 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체험을 하고 나면 이게 언어적인 관념의 세계 하지만 그 부분과는 다른 어떤 세계 소위 말해 따라맞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저는 체험을 좀 해야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맞는지를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으로는 사유로는 명색은 같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 테스트는 제가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그 언어와 이미지가 따로 있지 않고 명이 있어서 명색은 같이 있는 것인데 스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사유해보면 그거는 같이 있으면서도 텅 비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같이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라 그 두 개가 동시에 보여지는 형태의 빠라마따의 경지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끔씩 사띠를 하면서 그 사띠가 조금 이어지거나 그 순간에 오는 그 고요함이나 평온 이 부분에서 관념의 단계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깊어지게 되면 저한테 그렇게 강렬한
어떤 그렇게 볼 수 있는 순간도 있을 것이다. 예. 이 부분이 제가 가는 것이고 현재의 사유나 그다음 공부만으로도 사실은 그 키포인트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어떤 감사합니다. 제 역할인데 논리적인 형태로 설명을 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은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정말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성질이 정말 이어지는 형태에서 그 부분을 명료하게 볼 수 있지 않은가. 짧게 알아차림이 있어도 그 부분의 느낌은 있거든요. 하지만 그 상태는 이제 뭐 산타 백과나나 이 상태는 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건 한참 더 가야 되는 부분인 것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두 분 거사님 얘기하실 때 용세. 하지만 이제 그 부분과 다른 얘기 아니라 지금 이제 알아차리면서도 이렇게 잠깐까지 있거나 이 고요함의 관계가 제가 조금 더 보는 힘이 이제 많아지면 그걸 쉽게 볼 수 있거나 아니면 항상 볼 수 있거나 이런 형태가 관념과 같이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앞에 이 두 친구는 얘하고 딱 다른 거 얘기할 때 이 뒤에 거는 무색무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내가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힘이 강해지는 성질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가속도라고 하고. 이 앞에 두 친구는 무색무취가 아니라 뭔가 개성이 있어요. 우리는 그 개성만 보고 살아가요. 수행을 안 하면은. 그러니까 그것이 무상고 무하다라는 걸 뭐 깨닫는 거는 뭐 언감생심이고 수행을 하지 않으면. 또 재밌는 거는 그런 성질이 또 여기서도 발현이 동시에 또 여기서도 똑같은 원리로 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여기 쪽에다가 포커싱을 하면은 무색무취 쪽으로 간다 그거예요. 그걸 보아야지 야가 이제 일하는 것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야만 보면은 이 세계도 모르고 이 세계도 몰라요. 그냥 살아가요. 그냥 그걸 축생의 마음이라고 해요. 그냥 축생의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아직 뭐 과거에 대한 생각 너무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좀 교리적으로 접근을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이 수행이라는 것이 뭐 막 다 그냥 다 정말 속세를 다 뭐 버려버리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속세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셔서 법문을 누구한테 하셨어요? 사람한테 하셨어요? 아니면 숲속에 있는 뭐 코끼리나 원숭이한테 하셨어요? 그죠? 그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어떤 뭐 외부의 고요함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외부의 고요함은 외부의 그 환경의 고요함은 그냥 환경의 고요함이고 그것과는 별개로 그것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있는 고요함. 그 제가 수행처를 제가 거사님한테 그 추천을 드렸었는데 너무 좀 저도 한 번도 안 가봤던 수행처거든요. 많이 힘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니요,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예. 아니, 그 세계 수행처를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 치앙마이 시내에 있는 수행처는 좀 번잡스러울 것 같아서 안 갔고 그다음에 나머지 두 수행처를 비교해 보니까 제가 갔던 수행처가 굉장히 널널할 것 같아서 힘들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를 선택했는데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혹시나 요 수행처의 본부가 그 점통인데 여기도 궁금해서 여기를 오기 전에 한 며칠이라도 그냥 잠깐이라도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최소 뭐 일주일 내지 열흘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은 5일 가려고 하는데 혹시 되느냐 그랬더니 된다고 해서 그
갔는데 여기는 정말 힘들어서 못 있겠더라고요. 여기는 완전히 매뉴얼대로 FM대로 이렇게 구분지어서 하는데 여기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 소파람이라는 데는 거기는 굉장히 탄력적이고 어떤 정해놓은 물론 이제 마하시 전통에 의해서 정해놓은 포맷은 있지만은 그거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인터뷰는 의무인가요? 인터뷰도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 예. 시간도 의무도 아니고 뭘 하든지 예. 전혀 간섭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딱인데? 예, 그래서 정말 잘 갔다. 예, 그래서 잘 쉬고 왔습니다. 덕분에. 거기 제가 그절 이제 저한테 소개해준 그 태국 거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시오민이랑 많이 비슷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손 원장 스님 말고 거기 이제 러시아 출신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유럽 출신의 그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아마 쉐우민에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러시아 그 아잔 마이크라고 하는데 그분이 상당히 이 마음과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씩 해요. 우리 이야기하는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이 관계에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분명하게 아는 마음, 마음과 대상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쉐우민에서 하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 쉬었다 왔습니다. 얼마 정도 갔다 오셨죠? 그 소파람에는 3주 있었고요. 3주? 예. 그 기간은 상관없나요? 혹시 거기도 45일까지가 맥시멈 체류로 잘 알고 있는데. 기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하루 이틀 만에 왔다 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대부분이 제가 3주 있었는데 가기 전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저 나올 때 있는 사람은 2분뿐이 없어요. 굉장히 일주일, 열흘 사이로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유럽에서 20, 30대가 80%, 동양 사람들 한 사람, 필리핀 사람 한 사람 한 일주일 있다 가고 없었습니다. 거기로 도망가야겠다. 근데 이제 식사나 이런 건 굉장히 열악합니다. 굉장히 작고 전통에 비하면 규모도 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나 분위기나 이런 건 가서 쉬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점통 이야기만 저는 그래가지고 점통 그 이야기만 하셨구나. 거기가 진짜 소파람으로 착각을 했네. 그래서 전통은 너무 힘들었고 거기는 인터뷰가 의무입니다. 의무고 계속 점검합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 수행을 하라고 하고 어떻게 했는지 밥도 1시간 이상 먹으라고 하고 어떻게 먹었는지 전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 제가 점통에 있었거든요. 한 5일, 4일인가 5일인가 있었는데 그냥 사람들 표정이 되게 다 저같이 널널한 사람은 못 있는 좀 그런데요. 좀 막 시리어스하고 되게 그렇더라고. 외국 애들도 시리어스해요, 막. 그래가지고 그래.